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전거래일에도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다시 3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그냥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면 반도체 대형주 분위기가 살아나고 코스피 전체 투자 심리도 달라지고 외국인 수급을 보는 시선까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단순히 삼성전자만 좋아서 올랐다, 이렇게 보면 흐름이 조금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삼성전자 안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큰 재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란 종전 기대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평화 합의, 휴전, 핵 협상, 제재 완화 논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와 연결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란과 무슨 계약을 맺어서가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가 줄어들면 유가가 눌리고 달러 강세 부담이 완화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이 바로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온 흐름은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전거래일에 삼성전자는 이미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장 초반에도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 종가가 32만 원대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3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인가? 외국인이 돌아오는 건가?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다시 끌고 가는 건가? 34만 원 위에서 안착하면 다음 구간도 열리는 건가? 이런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기보다 왜 올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상승에는 몇 가지 흐름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와 달러 부담 완화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자산 선호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 AI 반도체와 HBM 기대감입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를 다시 코스피 반등의 중심으로 보려는 수급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먼저 이란 종전 기대감부터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과 지정학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은 가장 먼저 유가를 봅니다. 유가가 튀면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물가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선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직접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볼 이유가 생겨야 합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은 바로 그 자금 흐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시장에서는 유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압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안정되면 미국 금리 부담도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연결고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중동 불안이 줄어든다, 유가가 눌린다, 달러 부담이 완화된다, 외국인이 다시 위험 자산을 본다,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다시 관심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대표 대형주이고 반도체 사이클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을 동시에 반영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상승은 이런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합의가 실제로 서명되고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핵 협상과 제재 완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이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주변 지역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이제 중동 리스크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본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반응한 건 완전한 종전 확정이라기보다 종전 기대감, 리스크 완화 기대감, 위험자산 심리 회복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정된 사실보다 기대가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먼저 움직인 만큼 확인이 안 되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외부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삼성전자에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자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졌다고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외부 재료와 내부 기대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반도체, HBM, 파운드리, 서버 메모리, 외국인 수급 기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다시 보려는 이유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HBM4와 HBM4E, HBM5, 파운드리, AI 칩 생산, 젠슨 황과의 만남, 90조 가까운 반도체 투자, AI 대전환,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 완화라는 외부 바람이 불어주니까 삼성전자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이란 종전 기대감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은 불씨를 붙인 재료고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기대가 그 불씨를 더 크게 만든 겁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34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투자자 심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를 숫자로만 보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가격대는 심리선이 됩니다. 30만 원을 회복할 때와 32만 원을 넘을 때와 34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의 느낌은 다릅니다. 34만 원대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가 단순 반등을 넘어 다시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찍었다는 사실보다 버티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오는 건 가능합니다. 진짜 힘은 그 가격대 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쳐주는지, 장중 밀림이 크지 않은지, 종가가 어느 위치에서 형성되는지에서 나옵니다. 주가가 올라오는 날일수록 화면의 숫자보다 그 숫자를 지키는 힘을 봐야 합니다. 34만 원대가 단순 고점 터치로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선으로 바뀌는지, 오늘 시장은 바로 이걸 확인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만으로 길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상승의 질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뉴스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흐름, 엔비디아 방향, 달러, 원화 환율, 유가, 미국 금리, 한국 반도체의 TF 자금, 코스피 대형주 흐름까지 같이 봅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줄어들고 유가와 달러 부담이 완화되면 외국인은 다시 한국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계산대에 올라오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대표 반도체주이면서 코스피 전체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진짜 의미 있으려면 외국인 수급이 확인돼야 합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급등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상승인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 상승을 반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르면 시장은 그 다음 돈이 어디로 갈지 봅니다. 삼성전자에서 끝나는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는 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외부 리스크 완화가 붙은 날에는 돈이 대형주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고 멈춘다면 시장 전체의 힘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자체 재평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시장에서 답답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HPM에서 늦었다는 말이 따라붙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가 이야기됐고,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쪽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관련 흐름을 보면 시장 질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끝난 회사인가? HPM사 이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나? 파운드리와 AI 칩 생산에서 고객사를 다시 잡을 수 있나? 90조 가까운 투자가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 AI 대전환과 HPMO 기술 흐름까지 보면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처럼 글로벌 위험자산 심리가 회복되면 이 질문들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질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답답한 대형주에서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대형주로 시장의 질문이 바뀌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여기서도 차분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확인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종가 위치입니다. 장 초반 강세가 장 마감까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충분히 붙어야 상승의 힘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상승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상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반도체 흐름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이 강해도 밤사이 미국 반도체가 다시 흔들리면 다음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란 종전 기대감의 지속성입니다. 평화 합의가 실제로 유지되고 중동 리스크가 계속 완화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6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놓친 것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들어갈 걸, 30만 원대 초반에서 살 걸,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급등하는 날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이 놓칠까봐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오늘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지금 신규로 보는 분들은 34만 원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장중 밀림이 어느 정도인지,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크게 들어가기보다 분할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날에는 마음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주식은 마음이 빨라질수록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계속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은 다시 기업 실적과 성장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눌렸던 자금이 다시 기술주와 반도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 안정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금리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부담 완화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하면 한국 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이 환차손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부담이 줄고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스피 대형주 선호입니다. 위험자산 심리가 살아날 때 외국인은 작은 종목보다 대형주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란 종전 기대감은 삼성전자의 직접 매출을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외국인 매수 후보에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상승을 전부 외부 재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자체 재료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다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고객사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AI 반도체와 서버 메모리 수요를 실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O 발열 관리 기술, AI 대전환, 90조 투자, 젠슨 황과의 만남, 파운드리와 AI 칩 생산 가능성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하루짜리 가격 움직임보다 더 긴 그림입니다. 오늘 이란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불을 붙였다면 삼성전자가 그 불을 계속 키우려면
하려면 결국 자체 경쟁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외부 바람은 상승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삼성전자가 실제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HBM 공급, 수율,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수주, 실적 전망, 이 부분이 따라와야 진짜 재평가가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글로벌 위험자산 심리를 살렸고 그 자금이 다시 한국 반도체 대형주를 보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서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오며 코스피 반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34만 원을 찍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누가 계속 사느냐입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러한 종전 기대감은 삼성전자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진짜 재평가는 HBM, 파운드리, AI 반도체, 외국인 수급, 실적이 같이 맞물릴 때 나옵니다. 오늘은 그 가능성을 시장이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방식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34만 원대까지 올라온 흐름이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종전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심리가 살아나고 그 돈이 삼성전자에서 시작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전력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관련 흐름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그리고 코스피와 AI 반도체 시대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를 감정으로 따라가는 건 아닌지, 거래량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오늘처럼 이란 종전 기대감, 유가, 달러, 글로벌 위험자산 심리까지 같이 움직이면 혼자서 전부 챙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북
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급등은 삼성전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유가와 달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 글로벌 위험자산 심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흐름이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34만원대 위에서 버티는 힘, 외국인과 기관 수급, HBM과 파운드리 성과, AI 반도체 기대가 숫자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공포보다 기대가 앞서기 시작했고, 외부 리스크보다 반도체 회복 가능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오늘 오른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돈이 내일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기대를 실제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4만원대 이후 어떤 수급과 반도체 재료를 보여줘야 진짜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